네, 안녕하세요. 토요치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활용,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퍼기어 부품에 대한 측정 및 투상, 도면 제도 등을 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기어박스의 조립 도면이고, 이 중에 3번 스퍼기어에 대한, 여기 스퍼기어요. 이 스퍼기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 스퍼기어의 특징은, 이게 싱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블로 되어 있다는 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죠? 그래서 측정 및 투상, 도면 제도 방법, 스퍼기어 계산 방법, 특히 피치 원지름, 이끝 원지름, 전체 이높이 계산한 방법 설명드리고, KS 규격집 및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드 명령어 단축키는 이렇게 리스트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퍼기어 계산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열해 놨으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M은 모듈의 약자고요. Z는 있수의 이제 약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M, Z. 그래서 M, Z를 곱하면 피치1 지름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예제는 이제 큰 쪽을 보면 M이 2고 있수는 35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7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끝1 지름, 그러니까 전체 지름이죠. 제일 큰 지름 쪽은 피치1에다가 2M, 그러니까 모듈 2배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기준에 모듈 2가 2니까 2배면 4죠. 그래서 70에 4를 더했더니 74가 나왔고, 전체 이 높이는 이빨의 높이인데요. 모듈에다가 2.25라는 숫자를 곱하면 4.5라는 전체 이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디테일하게 도면 그릴 때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요런 계산식을 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도면에 오셔서. 자, 우선은 이거 형태대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태는 앞부분부터 그려도 되고 뒷부분 그려도 되는데요. 전 앞부분 여기부터 그릴 텐데 얘는 요만큼이 이제 요만큼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 중심에서는 좌우가 대칭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도 여기 중심에서는 좌우가 대칭의 형태예요. 그리고 두 개가 여기 몸통에다가 그냥 붙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하는 도면은 이전에 1번 도면, 2번까지 만들었던 그 도면에다가 추가로 3번 만든다고 생각하시고요. X라인을 이용해서 이 축에 있는 중심선 요걸 당겨 오겠습니다. 네, 같은 선상에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또 하나 X라인으로 그리고요. 됐죠? 여기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도할게요. 여기 중심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계산식에 의해서 이제 작은 쪽에 있는 스퍼기어, 아까 그 피치원 지름부터 그 계산을 하자면, 자, 피치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피치원의 이제 지름에 해당해요.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치원 지름이에요. PCD 쪽이에요. 예, 되셨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이 공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개 곱하라고 그랬죠, 제가. 모듈하고 이수를 곱하면 나온다고. 지금 여기 모듈하고 이수가, 자, 20하고 23이다. 2하고 23이다. 그죠? 그러면 46이네요. 옵셋 46 나누기 2 해서 위로 하나. 자, 결국 여기가 이제 46의 절반인 거죠. 23인 거죠. 여기까지가 2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끝부분이 2m이니까 m 하나를 올리면 되잖아요. 옵셋 2로 해서 모듈만큼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여기가 이 끝. 자, 그래서 여기 PCD, 피치1 지름 요 끝하고 계산하는 공식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다, 그죠? PCD에다가 2m을 곱하는. 즉, 여기 30, 이건 큰 지름 쪽이니까 지금 우리 도면 여기서 보면, 이거 기준에서 보면, 여기 23이라고 하는 뭐 있고 여기가 어차피 여기 절반이니까 23에 2를 더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23에 2를 더해서. 그래서 이걸 밀어 해가지고 보면 46이 되고 뭐 결국은 여기까지가 50이 되겠네요. 두 개를 여기 두 배로 합산하면 그럼 여기 끝까지 나오는 거죠. PCD 여기는 이끝 원지름. 그 다음에 전체 이높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여기서 계산을 해서 아까 2 곱하기 2.25라고 하는 부분 있었죠? m 모듈 곱하기 2.25니까 4.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요 이 끝에서부터 여기 4.5 옵셋을 해주시면 돼요. 옵셋 4.5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부분이 전체 이높이가 됩니다. h 값인 전체 이높이가 돼요. 이렇게 되셨죠? 이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빨 부분들은 다 완성이 됐죠. 기어의 바깥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이니까 요거 왼쪽에 폭은 요거는 특별히 측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계산으로 만들었다면 나머지는 요거 측정하시면 돼요. 12mm가 나왔습니다. 이거 중심에서 그린 선이니까 옵셋으로 6 좌우 해주시면 요게 폭이 12가 나오는 거 맞죠? 자, 여기 요 부분 끝났죠? 자, 그리고 여기 도면에 보면 이제 못하기가 있죠?
예, 여기도 날 있었으니까 못하게 할 텐데, 저는 여기 뭐 C1 주겠습니다. C1 주게요. 챔퍼, 예, CHA 엔터, D 엔터, 1 엔터 엔터 해서 이렇게 하나, 못하게 여기 1로 줄게요. 됐고, 자, 브레이크로 여기 선 끊어주고, 요거 중심선을 바꿔야겠죠? PCD 쪽에 요 선은 중심선이에요. 그죠? 스트레치를 조금만 뒤로 뺍시다.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는 레이어 올라가셔서 중심선 바꿔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중심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면상에서 이게 지금 중심선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럼 얘를 좀 이제 스케일을 바꿔야 되는데, 자, 이 도면상에서는 스케일을 이전에 세팅을 이제 LTS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0.5로 좀 낮출게요. 일단은 0.5로 스케일을 낮췄고, 그 다음에 CH 엔터 들어가서 얘 찍고, 얘 선 종류 축척을 0.5로 조금 낮춰버리겠습니다. 이렇게 CH 엔터로 요거 축척 조금 낮춰주시면 중심선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쵸? 자, 트림으로 양쪽 요거 끊어주고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이 완성된 거죠? 그 다음 요거 미러 하면 완성되겠네요. 자, 이거 잡고 MI 엔터 치고 미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오른쪽 것도 완성해가지고 미러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하나 다 이제 완성하면서 이제 저는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왼쪽에 어떤 기준은 만들어진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축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건들지 말고 일단 이렇게 완성됐고요. 자,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측정을 하자면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사이즈는 한번 봐야죠. 그죠?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됐죠? 여기 10이었고, 자, 옵셋으로 DLI 여기는 이제 측정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측정기 가지고 여기 측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측정을 하시면 얘서부터 얘까지가 이제 치수가 얼마나 나오냐면 34가 나오네요. 측정을 해보시면 3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옵셋으로 34라고 하고 뒤로 빼고요. 선이 조금 짧다 그죠? 짧아요. 어쨌든 여기가 요 끝인 거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두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셔야죠. 이것도 측정해 보시면 13이 나옵니다. 요거 1mm 차이네요. 요 폭은 측정하는 거고, 피치 원지름, 이 끝 원지름, 이 전체 이 높이는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지금 요 큰 쪽에 있는 여기 스퍼기어 쪽은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이건 다 측정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자, 일단 선이 조금 짧아졌으니까 스트레치로 조금 늘려 놓을게요. 아이고. 스트레치로 위로 조금 늘리고 얘도 조금 늘려 놓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는 요게 34가 되는 거죠? 예, 맞죠? 자, 그 다음 옵셋으로 13mm라고 하고 이렇게 당겨내고요. 자, 이상 없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피치 원지름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까 2 곱하기 35 하면 70이죠? 그 70이 어딥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70이 나와요. 옵셋 70의 절반이 35죠. 35로 가고, 옵셋 모듈 이만큼을 다시 위로 뽑아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이 높이는 아까 2 곱하기 2.25니까 모듈 곱하기 2.25니까 4.5 옵셋 4.5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여기도 C1 주시면 되겠죠. 챔퍼 1이라고 주시고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쪽을 날리고 여기 날리고, BR로 여기 끊어주면 되겠죠. 여기 끊어주고 BR로 여기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특성을 일치시키면 되죠. MA 엔터 치시고 원본을 클릭, 4번 쪽 클릭하면 선의 특성이 옮겨지고, 네, 여기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측정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제가 측정을 해보면 요 사이가 7이 나온다는 소리. 그러면 7이니까 여기는 3이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R3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죠? R3으로 만들면 좀 편한 점이, 이건 물론 시험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여기 보시면 일반 이게 이제 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 집상에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닥이나 필렛과 라운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기 보면 R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 둥글둥글한 이런 부분도 R3으로 좀 만들게 되면 편한 게, 여기 치수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좀 장점이겠죠. 이렇게 형상만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공통 주소란 쪽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R3으로 인식하고 주문을 붙거나 뭐 어쨌든 여기를 가공하거나 하겠죠. 예, 여기 R3으로 만들 거고, 그러면 이제 고기 만들기 전에 이 사이즈는 이제 측정을 해놔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큰 쪽은 여기 얼마? 60이라고 써 있고요. 이 안쪽은 얼마?
33이라고 써 있다. 그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옵셋 30으로 해서 위쪽으로, 옵셋 33 나누기 2로 해서 또 위로, 옵셋 3으로 해서 안쪽으로. 네, 맞죠? F 엔터, R 엔터 3으로 이렇게 필렛 잡아주고, 필렛 잡아주고, 요거 바깥쪽은 버리면 되죠. 얘는 저쪽으로 밀어줘. MI 엔터 이렇게 잡고, 중심선이 없지만 엔터 치고, 여기 중간점 이용하면 넘길 수 있고요. 여기도 선은 중심선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 넣어 놓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럼 요렇게 잡고, 자, 그럼 얘도 이만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MI 엔터 치고 밑으로 보내면 밑에도 완성하고, 자, 트림으로 못다기 끝부분은 이렇게 치워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붕 떠 있진 않죠? 여기 중간에 몸통이 가로질러 있죠? 이 부분도 특별히 규정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측정하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더니 얼마? 33이 나오네요. 자, 옵셋 33 나누기 2로 해서 여기. 여기 딱 붙어 있네요. 그죠? 선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R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 R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여기를 트림을 하게 되면 아마 밑에 선이 잘릴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조인으로 붙이면 되니까 F 엔터, R 엔터 3으로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 선은 이쪽 바깥쪽으로는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조립도면에서 이거 조금 지워서 볼게요. 네,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밑에 선이 잘렸죠? 자, 그러나 이 부분도 이렇게 잡고 밀어 해주시고요. 됐고, 아이고. 자, MI 엔터 치고 여기 잡고 수평으로 잡아놓고, 여기 선을, 저희가 조인으로 붙이려고 했더니 선이 다 잘라버렸네요. 그죠? 그렇네요. 그러면 뭐 선을 그냥 이렇게 당겨 오시면 됩니다. 자, EX 엔터 치시고요. 잡고 엔터 이렇게 연장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트림으로 이 사이는 다시 끊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인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날라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면 만드는 건 이제 문제 없고, 중간에 여기 가로지르는 선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단면 칠 거거든요. 얘처럼 전체 단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선은 날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이 들어가는 여기 부분, 이 축의 사이즈는, 축의 지름은 이게 베어링 올라타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요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왼쪽에 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릴 때 요 사이즈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22파이 기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면들을 그릴 때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어서 그릴 때 왼쪽에 이런 치수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그려야 돼요. 물론 시험상에서는 이 부분에 측정을 하셨으면 이 측정을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이즈를 꼭 이제 기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놨다 치고 측정을 다시 하지 말고 22파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 기준으로 여기다가 축구멍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키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그죠? 우선은 그림을 요것처럼 그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옵셋으로 11mm 해 놓겠습니다. 22의 절반이니까 일단 이렇게 넣으면 됐죠. 근데 위쪽은 22파이로 만들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좀 당겨 와야 돼요. 좀 다르게 당겨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그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키 구멍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그냥 구멍이면 사실 구멍 표시는 안 해도 되지만 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키 구멍에 포함된 국부토상도로 요만하게 한번가 그려야 되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 키홈에 들어간 요 키홈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집에서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축지름이 22파이에 대한 요 키 사이즈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X라인으로 요까지만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22파이의 원만 여기 오른쪽에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게 22파입니다. 맞죠? 요 축이 22파이니까 당연히 끼워지는 건 22파이로 구멍에 놔야 되죠. 자, 이렇게 일단은 해놓고 규격집에 잠깐 올게요. 그 22파에 대한 어떤 단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축 지름이 여기 21번의 평행키 키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키홈이 지나가는 여기 키홈의 구멍을 여기 뚫어야 되는데 22파이는 여기 기준에 있어요. 약간 22파이는 여기 기준에 있고, 요 기준에서 보면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찾아야 되죠. 여기서부터. 자, 그 중에 보면 키홈의 폭, 여기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요 키홈의 폭은 B2라는 부분인데 B1, 2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기 키 구멍에 요 우측 변도니까 이렇게 그릴 텐데, 이걸 전체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트림으로 이렇게 또 잘라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키홈을 그릴 거예요. 이제 전체 다 그리고 이제 잘라 버릴게요. 자, 옵셋으로 3mm에서 왼쪽, 오른쪽. 요 폭에 6이 33에서 6이라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2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D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축 부분이고,
요 바깥쪽에 감싸는 보스 부분이에요. 자, 우리 도면은 축 부분이 아니라 축을 감싸는 보스 부분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T2 부분을 보셔야 되고, T2 부분의 사이즈는 얼마라고요? 2.8이라고 합니다. 여기 끄트머리, 즉 여기 4분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꼭대기까지가 2.8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X라인으로, 자, 여기서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옵셋으로 2.8이라고 해서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지우고요. 결국은 이 키우면 요렇다는 소리예요.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엔터, 클릭.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면 예, 형상은 나오죠. 이렇게 예, 요 형상입니다. 요거 이 스퍼기어 쪽에서 본 요 부분이죠. 예, 우측에서 본.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리지는 않고요. 스퍼기어에 대한 이 이빨, 기어 이빨이나 이런 형상에 대해서는 사실 또 요 모형을 또 만들 텐데 그 내용에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요 축이 들어가는 요 키 구멍 요 자리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요 국부토상으로 여기만 그릴 거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저는 왼쪽을 지울 겁니다. 요거 일단 버리고요. 트림으로 요거 날리고 이렇게 날려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대칭기호 일단 넣을 거고요. 자, 그래놓고 지금 요선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려놨지만 여기서부터 X라인으로 요거 하나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요도 여기를 땡겨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땡겨 오셔야 돼요. 아까 여기가 11mm였지만 맞죠? 22파의 절반이니까. 근데 얘를 곧장 안 그렸던 이유가 얘는 11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려서 여기 선을 이렇게 해서 땡겨 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건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자, 트림으로 요거 날리고, 자, 트림으로 날리고, 자, 이거 트림으로 요 사이에 또 날려주셔야겠죠? 예,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칭기호 좀 집어넣고 갈게요. 라인으로, 대칭기호는 사이즈가 어떻게 정해진 게 없어서요. 도면에 보기 좋게 5mm라고 하고, 요 선 자체는 가는 시선 만들어주고, 무브로 당겨내고요. 카피로 해서 한 개 더 만듭니다. 그죠? 얼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하셔서 밑으로 또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이니까 위로 조금 빼내고요. 그럼 얘도 좀 빼내시면 되겠죠? 도면에 보기 좋게 해주시면 돼요. 중심선 이따가 바꾸고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완성은 좀 덜 된 게 여기 또 못따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도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립이 되기 때문에 못따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못따기 C를 줄게요. C1, R3니까 C1로 주는 이유는 여기 주소에서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1이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치수를 좀 덜 넣어도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인을 좀 써먹을게요. 아까는 못 썼지만 이렇게 조금 터놓고요. 트림으로 챔퍼 CHA 엔터 D 엔터 1 엔터 주고 못따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못따기 주시면 안 됩니다. 요 안쪽이에요. 키홈 쪽에는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쪽에 주십시오. 챔퍼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도 하나 주고 또 이렇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조인 써먹을게요. 아까 못 써먹었죠. J 엔터 클릭 엔터 또 엔터 조인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 못따기가 끝나는 부분 여기도 날이 섰기 때문에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선이니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조금만 더 정리하고 요거를 확 뒤집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도 설명을 일단 드릴 텐데요. 일단 잠깐만 요거 좀 완성하고 갑시다. 이렇게 완성하고요. 자, 여기도 중심선은 좀 남아있어야 되겠죠. 제가 선을 이렇게 조인으로 안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은 이유가 이쪽에서는 이게 대칭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양쪽 요만큼은 대칭인데 여기서부터는 대칭이 아니죠. 왼쪽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을 이렇게 터놓은 겁니다. 얘도 여기까지지만 선을 붙이지 않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터놓고요. 그 다음 선을 이렇게 틀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양은 이렇게 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 도면을 제도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우리가 선반 가공이라 치면 선반 가공량이 이쪽이 많습니까? 이쪽에 가공량이 많은 거죠. 이만한 덩어리에서 얘를 깎다 치면요. 만약에 자, 그래서 얘는 모양상은 이렇지만 방향은 이렇게 두지 말고 뒤집어서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치를 조금 빼놓고 미러를 할 건데요. 이거 이렇게 잡고 그냥 미러 하시면 됩니다. MI 엔터로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지우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당겨옵니다. 이런 형태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죠? 방향은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게 맞습니다. 선반 가공량이 많은 쪽은 항상 오른쪽이니까. 왜?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에서 척이나 이게 척 조각을 잡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가공량을 많이 하니까. 가공량 많은 쪽을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항상. 예. 얘는 이제 흠화 영상은 이렇고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방향만 바꿔서 꽂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키움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키움의 방향성은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만약에 키움이 여기에 한 개 뭐가 더 하나 더 있다면 방향성을 좀 고려해서 얘를 어떻게 제도할지 고민하겠지만, 키움이 단독으로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거 뒤집어서 180도 이렇게 꽂아도 되고, 근데 조립도상에서는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제 이 형식으로 도면을 놓고 제도를 해도 막 가공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도면에서 우리가 부품도 만들 땐 오른쪽은 항상 가공량이 많은 쪽을 오른쪽으로 놓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돼요. BR로 선 끊어 주시고요. 또 BR로 또 선 끊어 주시고요. 여기도 끊어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중심선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 다 전체적으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레이어에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심선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되게 커 보이네요. 제가 이거 MA 엔터로 이걸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아까 스케일 0.5로 또 다운 시켰죠. 그러니까 다운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MA 엔터 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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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이렇게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MA 엔터로 이렇게 다 바꾸시죠. 예. 조금 더 촘촘해졌죠. 요것도 좀 중심선처럼 안 보이죠? 1.3선이 안 보이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CH 엔터 들어가서 0.4 정도로 낮추면 예, 이렇게 나왔죠? 선이 조금 더 길면 중심선으로 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예, 되셨죠? 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조금 뒤집어 놓은 이유가 또 다른 게 한 개 더 있다면, 이 키홈은 이제 이렇게 노치 부분처럼 올라온 이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만드시면 좋아요. 위쪽에다가 그림을 두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로테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놓고 바닥으로 놓지는 않고요. 키홈은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형상적으로 뭔가 있으면 위쪽에 잡고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뒤집으려고 얘를 이렇게 뭐 뒤집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무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해칭 하셔야겠죠? H 엔터 치시고 해칭을 줄 건데, 해칭은 안시 31번이고 어디 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예. 여기 기어 이빨 관련된 여기 기어의 여기 사이 부분은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제도 규격상 여기 규정상 여기 해칭을 하지 않고, 이 부분도 해칭하지 않죠. 키홈 부분도 관계없고, 이 부분도 해칭을 안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또 이거 3D로 만들고 나면 이것도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 부분 해칭이 안 되는 이유도. 자, 이렇게 두고 그냥 확인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저장하고, 자, 그러면 여기 조립도 보면서 이게 완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가 아까 PCD가 여기가 큰 쪽은 2 곱하기 35니까 피치현 지름은 70이죠. 그 다음에 이거 2mm를 2배를 더했기 때문에 74가 나와야 되는 거 맞고, 자, 여기는 23에 2니까 46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이높이 H는 4.5고 2 곱하기 2.25니까 4.5고, 아이고, 그리고 4.5 나와야 되고, 이상 없죠. 자, 이 부분 됐고요. 컨트롤 백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지름은 22파이였고, 맞죠? 여기에. 근데 요거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절만 측정하셔야죠. 11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2.5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에서 2.8이죠. 이 부분이 규격집상에서 아까 이게 2.8이었어요. 그래서 22에서 2.8을 더했더니 24.8이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폭은 6이었지만 절반만 했으니까 이건 3이 나오고, 되셨죠? 여기 절반.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치순 6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24.8 그대로 쓸 거고요. 요 부분 쓸 거고, 됐고, 요 안쪽 지름도 이건 측정을 했었고, 요까지. 그 다음에 전체 폭도 우리가 측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 폭도
다 측정을 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도 측정했고 나머지도 그냥 다 C1, R3 가지고 그렸고요. 그 다음에 국부토상도 그릴 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도 선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거는 별로, 네, 별로. 이렇게도 그리기는 사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못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시는 거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부토상에서는 순수하게 구멍 쪽에 키 형상에 대해서만 이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형상 때문에 전체를 그린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씨 못하기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표현을 하지, 생략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스포기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추상하고 도면 제도까지는 끝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작업했네요. 스퍼기어 부품에 대해서 측정, 투상, 도면 제도, 특히나 이제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죠? 요 내용들도 다 제가 그 설명 부분란에, 영상 하단에 설명 부분란에다가 제가 다 기입을 해 놓겠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